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현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승사 송기현입니다. 네, 모처럼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네. 자, 오늘장의 스타주는 어떤 종목을 보셨습니까? 네, 오늘 스타는 바로 삼성전자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뭐 한국의 대표 기업이네요. 오늘 삼성전자 1% 이상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왜 스타가 됐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60일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해석이 드는데요. 지난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괄목할 만한 스마트폰의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하이엔드급 고사양 스마트폰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됐다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서 저가형 보급형 스마트폰이 상당히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 2억 대 정도 모바일을 판매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천만 대 정도 판매할 것으로 지금 목표 설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이 그만큼 많이 팔 거라는 그런 전제가 밑에 깔려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점유율이 32.3%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그 성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올해 이런 그 성장세를 계속 이어간다고 하면은 올해 목표했던 그 목표치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스마트 기기 관련주들까지 같이 묶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을 보면서 부품주들까지 같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시군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에 매수에 나서면서 삼성전자 최근에 4연속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게 기록이 좀 되고 있네요. 네. 자, 이 삼성전자의 친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IT 쪽으로 좀 보셨습니까? 아니면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보셨나요? 어떤 종목으로 좀 그리핑이 됐습니까? 기준부터 살펴주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그 업종 대표 종목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 관련해서 업황까지도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업종 대표주 어떤 세 종목이 선정이 됐는지 그 종목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한 종목씩 말씀을 드리면요. 금융주 중에서는 대우증권을 한번 선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마지막으로는 현대차까지 세 종목을 친구로 선발을 했습니다. 네, 먼저 증권주, 오늘 또 증시가 많이 오르면서 증권주들의 업종상 가장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적인 대우증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가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2%를 통해서 금융주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주와 증권주는 올해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증권주인데 그동안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재정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부분이 대부분 지금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 회복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 PMI 제조업 지수는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풀려있던 막대한 자금이 풀려있던 유동성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 이동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화랑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물론 거래대금도 늘어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증권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일선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드네요.
거래대금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다는 점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네네.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21선 뚫고 올라서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이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지금 3% 넘는 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정유주들 전반적으로 강해요. 자, 이 종목 어떤 관점으로 볼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정유주죠. SK이노베이션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021억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의 기대치의 절반밖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갭으로 장대 양봉이 상당히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추세를 좀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글로벌 경기 회복이 좀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다시 다소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95불에 안착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정제 마진적인 부분에서도 예전보다는 훨씬 좀 안정적인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뭐 바닥을 다지면서 상당히 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를 좀 임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로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이제부터의 흐름이 또 상당히 좀 중요하게 나타날 네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목 현대차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현대차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네. 현대차 뭐 최근 들어서 환율이 다소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워낙 이제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에 임하시는 것보다는 다소 좀 안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바닥이 다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차근차근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소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61선 회복 시도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뭐 강력한 그런 흐름으로 보고 추가적인 베팅을 할 만한 그 시기는 아니다라는 그 관점이시군요. 네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탑픽 종목도 골라주시죠. 네, 오늘 탑픽은 대우증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좀 나오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자, 이제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죠.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전에 증권주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몇 번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 상당히 그 투자 포인트는 간단해요. 왜냐면 그동안 좀 증권주가 한 2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재정 위기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좀 압박을 해왔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증시도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기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증권주들이 지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거의 대부분 지금 해소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 위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대부분 뭐 재정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 대한 그런 문제들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의 재정 절벽도 많이 해소가 됐죠. 그런 것들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이 풀려 있던 막대한 자금이 지금 금융시장에 풀려 있습니다. 그런 자금들이 대부분 국채, 안전자산 쪽에 지금 몰려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는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좀 유입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시장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함께 그런 막대한 유동성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증권주 같은 경우 PBR 기준으로 한 1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0.6배, 한 40% 정도 할인되는 역사적 최저점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상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달에 걸쳐서 완만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금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 코스피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봤을 때 충분히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흐름상 놓고 봤을 때 증권주도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주 같은 특히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매수 가능한 영역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사면은 좋겠죠. 그래서 11,800원에 매수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이 라인을 깨서는 절대 안 됩니다. 120일 라인이죠. 그렇죠? 그 라인이 1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30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손절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재정 위기가 완화되고 있고 경제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증권주들 보자라는 목소리가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종목 오늘 대우증권이 탑백 종목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목표 주가 13,500원, 순절 가격 11,300원으로 제시가 됐네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